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거의 사회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집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거의 사회사라는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은 전남일, 손세관, 양세화 그리고 홍영옥 네 분이 쓰셔서 200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참 귀하고 좋은 책이죠. 한국에는 건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대개 조선시대까지의 한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서구화된 이후의 건축 내지는 외국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드물게도 조선 말엽에서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주거의 변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다른 책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한국 재개발의 역사를 크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말엽 이래로 거대한 재개발의 시기가 3번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개발의 그 시기는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에 일제에 합방당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된 조선은 거꾸로 보면 일본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몰려오는데요. 그 수를 보면 1910년 당시에 서울에 사는 인구가 28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서울에 사는 일본인의 수가 3만 5천 명이었고 조선 전체로 보면 1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의 수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들은 조선의 많은 토지를 차지했죠. 이 땅들은 농지도 있었지만 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옛날 조선인들의 오래된 조선인들의 거리가 정리되고 새로운 마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은 이 재개발 때문에 외곽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실 적어도 그 한양은 조선시대의 토지 공개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본래 한양에서는 건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빈 공터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일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에 이렇게 줄쳐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니 다른 사람은 집 짓지 마시오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잔뜩 사서 팔고 하는 일은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1909년에 들어섰어야 조선은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세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많은 조선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법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개발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에 온 일본인들이 집을 짓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조선의 집장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집을 지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물론 자기께 좋다고 생각하니까 서양식, 일본식으로 집을 지었지만 조선의 집장사들은 당시에만 해도 기존의 한옥보다는 작지만 엄연히 온도를 가진 한옥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것이 이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차 재개발은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24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납니다. 서울 시내에만 3,000호의 빈집이 생겼다. 이 이유는 조선 사람들의 것은 미개하다면서 서울에, 그러니까 한성이겠죠? 서양식 집을 지었던 일본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 서양식 집들을 버리고 구들을 가진 한옥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일본인들이 얼마나 조선의 것은 모두 열등한 것이라고 주장했을지. 심지어 조선의 부자들도 서양식 집을 짓고
온돌 대신에 집안에 벽난로를 설치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따로 온돌을 가진 한옥을 지어서 생활은 거기서 하고 손님 접대만 서양식 집에서 했습니다. 역시 서양식 집은 너무 춥고 불편했기 때문이죠. 이 에피소드는 그냥 1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주거 문화에 생기고 지속된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문화의 혼란은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재개발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는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사람이 지은 집은 한옥이 아니라 서양식 자재로 지은 양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서양식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21세기 현재에도 바닥 난방이 100% 보급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외국에도 바닥 난방이 되는 집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것은 일종의 사치로 여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안 되는 방, 바닥이 차가운 방은 아예 사람 사는 방으로 치지도 않죠. 이때 지어진 서양식 집들은 지붕과 벽이 바뀌어 겉모습은 서양식이 됐지만 바닥 난방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전통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서양 집과 한옥의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으면 되는 거였을까요? 저는 이때보다 한국이 훨씬 부유해졌던 1990년대에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크게 짓는 것이 인기였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름 보일러의 기름 난방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자기 마당에 황토방을 한 칸 짓고 겨울에는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의 이야기와 거의 같죠. 결국 해결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재개발 시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집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한국인의 보편 주거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는 말은 그 2차 재개발 시기에 지어진 바로 그 저층 단독 주택들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는 뜻이 되었죠.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집의 59%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집들도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는 집이나 허름한 집이나 원룸 빌딩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 집이란 아파트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아파트 이외의 장소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에 살까요? 그 이유가 하나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식 집에 바닥난방을 한다는 아이디어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온돌 문화 때문에 겨울에도 매우 따스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재개발 시기에 지어진 집들이 이런 한국인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그다지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단열이 열악했던 옛날 집들은 집을 크게 지으면 난방비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난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따스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사방의 이웃집도 다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살 수 있죠. 그게 한국이 아파트로 채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는 것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일이나 일본에 가보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지금도 겨울에 굉장히 춥게 지냅니다.
한겨울인데 맨발에 반팔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춥게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결말부에서 저자들은 한국 주거의 역사는 비극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난 때문에 좋던 나쁘던 그냥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급에만 매달리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어보자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일본과 서구로부터의 무차별적인 영향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적응하고 개발한 우리의 전통 주거 문화가 너무 많이 유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국어에 외래어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파괴된 언어는 우리의 정신을 제약합니다. 의사소통이 헛갈리니까요.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의 말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국어 따위 버리고 그냥 영어로 전부 바꿔서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질문을 집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우리는 적어도 3번의 재개발 시대를 가졌고 그때마다 전혀 다른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아파트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최종적인 답에 도달한 걸까요? 한국의 집은 앞으로도 대대손손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재개발의 시대가 도달해서 도래해서 저 아파트 숲을 다 해체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걸까요? 바꾼다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한옥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식 생활 습관 다 버리고 그냥 서양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집은 사기도 유지하기도 비싼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전혀 다른 집을 보며 컸기 때문에 요즘의 집을 어떻게 고치거나 짓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은 집인지, 집을 어떻게 수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나이 든 사람도 모릅니다. 김치나 된장찌개라면 자신 있게 끓일 수 있는 분도 젊은이들에게 집과 가구에 대해 자신 있게 뭔가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려줄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거 문화의 혼돈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낡아서 물려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런 것처럼 조선에서도 옛날에는 집이란 잘 지어서 대를 이어가며 수리하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주거에 대한 지혜를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주거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이 이렇게 비싼데도 3, 40년만 지나면 집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한국의 1세대 아파트가 지어진 지 3, 40년이 되는 때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의 가장 근원은 온돌입니다. 서양 집과는 한옥은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돌이 없는 서구 생활 문화를 많이 수입했죠. 그 결과 따뜻한 방바닥 위에 다리가 달린 침대를 놓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놓고 그 위에는 춥다고 온수매트를 깝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된 저층 단독주택 마을에 가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곳이구나 하고 말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 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곳이구나 하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집이 뭔지 생각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